안녕하세요. 2025년 1월 4일자 174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CL 차트 보실까요? 네, CL 차트고요.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70, 세틀먼트가 70.60으로 끝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약간 갭 하락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좀 더 빠졌다가 다시 쭉 치고 올라가서 71.46을 일단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72까지 올라갔죠. 세틀먼트 가격은 71.72인데 일단 72.02로 고점이 72를 넘겼죠. 제가 전에 언제죠? 뭐 11월, 10월 이때쯤에 말씀드릴 때 여기서 보시면 71.46하고 72.46 이 사이에서 그 1달러를 뚫지를 못해서 계속 트라이 했다가 떨어지고 또 트라이 했다가 떨어지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한번 쭉 치고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전쟁 관련된 그 중동 정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한 주 반 만에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인지 자체가 66.80하고 71.46 사이에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움직임을 보였죠. 뭐 작다고 해도 5달러 조금 안 되는 4달러 정도 되는 아닌가요? 그쵸? 4달러 좀 넘는 5달러 채 안 됩니다. 66.80이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71.46을 넘어서 72.46까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11월 중순 이후에는 71.46도 차마 못 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일단 마지막 날 이걸 뚫고 올라갔고 1월 2일 제 새해 들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74까지 그 74.35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아침에 그 뉴욕에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74는 충분히 뚫고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있지만 75까지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면은 막 치고 올라가서 75까지 막 슉슉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은 73.96에서 세틀됐고 여기 74.07까지 일단 세틀할 때는 이쯤에서 세틀이 됐었죠. 그래서 세틀할 때는 73.3달러 대였다가 더 치고 올라갔다가 74.07 정도에서 그 장이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말씀드릴 때만 해도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어제 끝난 게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저항받아서 여기까지 딱 끝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치고 올라갔어도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브레이킹은 됐지만 컨펌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걸 기준선으로 일단 놓고 이것을 다 향후에 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내려올 때 지지선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금 되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었는데 일단 어제 뚫고 올라갔고 금요일에 걸쳐 있지만 그 위쪽에서 장이 형성된 상황.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드랩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물리학 전공이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더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작용을 얘가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지받고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기에 걸쳐서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얘 이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게요. 구분을 좀 하라고.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다음 거는
이 원래 그릴 때는 이 다음 게 있으면은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 얘도 그거에 저항을 받은 그런 어,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얘보다는 이렇게 해서 얘가 딱 맞았으니까 얘로 선택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니들보다는 이 위쪽에 물론 얘도 도지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왔던 게 있어서 이 긴 니들보다는 짧은 니들을 선택을 했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보면 얘보다는 얘가 더 정확하게 맞을 더 힘이 센 트렌드 라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려서 계속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렸을 때 있었던 그거보다 이렇게 살짝 수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왜 이걸 빨갛게 했느냐면 여기서 이제 이 향후에 다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2월까지 되는 1월에서 2월 이렇게 넘어가는 이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라인 뭐 이 정도까지 가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됩니다. 펀더멘탈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릴날까지 있었던 거는 여기 있었던 그 움직임은 크게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래서 마릴날 월요일 화요일도 그렇게 이 가격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날하고 그 새해 첫날 올라가는 이 움직임이나 이것들이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마켓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휴가 기간 중에 발표되었었던 리그 카운트랑 이런 것들이 캐나다 쪽 리그 카운트가 줄어들고 또 어제 오늘 나온 그 리그 카운트가 이제 생각보다 쉽게 늘어나질 않고 있어서 계속 지금까지 리그 카운트가 그 원유 시추공이죠. 시추공이 계속 숫자가 늘다가 좀 정체되나 싶더니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70 이하에 있었던 이 가격이 뭐 그 인더스트리들이랑 그 나오는 그 원유들의 화학적 성분들 때문에 똑같이 $6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일단 그 수지가 잘 안 맞아서 쉽게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데 사실 수요랑 그 공급 관계를 봤을 때 수요는 가만히 있거나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공급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장기적으로는 뭐 장기라고 해봤자 내년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런데 리그 카운트 자체가 줄어들어서 공급 자체가 위축이 돼버리면 수요가 가만히 있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그 원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이 표출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뭐 중국이 더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아는 소스로는 중국이 더 그 원유 쪽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그 리제너러블 에너지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기보다는 그 에너지 소스 자체를 변화하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원유 가격 상승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부스팅,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원유가 오른다 이런 해석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 바이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ESG나 이런 쪽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 쪽 산업이 좀 위축이 되면서 그 피올 에너지 쪽 원유라든지 내추럴 가스 이런 쪽이 뭐 수혜를 입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오히려 많은 정유 회사들이나 그 정유 메이저들이 기존에 있었던 투자 규모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과연 트럼프 정부가 반 바이든, 안티 바이든 정책을 실제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또 하락 관련되어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 쪽에 다들 무게를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게 뭔가 이유를 찾긴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찾은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 쪽 관련된 이슈가 언스테빌리티가 있다. 공급이 일시적으로 내지는 단기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시장은 베팅을 한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유가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떨어져서 다시 70달러대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레인지가 66.80, 71.46 요 레인지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다시 떨어져 내려오고 이 안에서 다시 가격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변화된 이슈들이 생기고 제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 때문에 유가가 다시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텔레그램에서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뭐 굉장히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하듯이 저는 애널리스트 아니니까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하듯이 여러 가지 공급 전망과 수요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종합을 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낸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트레이더로서의 감, 느낌 뭐 그런 걸로는 이 상승세가 그렇게 막 저 위에 막 78, 90, 78, 80, 90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많이 올라봤자 내나 78.47 이게 뭐 거의 상한선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도 76.15 정도 이 정도까지 오르면 이 빨간 라인 그 다운 트렌드 라인에 닿을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아직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려면은 2주 이상 남았고 그 이후에 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이제 또 텀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1월 달은 조금 더 볼라틸리티가 커져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를 해서 계속 나가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 가지고 80달러대 뭐 80달러대 초반 이건 좀 많이 어렵지 않나. 78.47 아까 말씀드린 2레벨 내지는 그거보다 작은 76.15 레벨 정도 뭐 이거는 크게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요게 상한선 그 다음은 뭐 이 정도 네 76.15 아니면 여기 있었던 2레벨 75.06 근데 75.06은 더 많이 거의 다 왔죠. 그래서 뭐 75.06에서 저는 여기서 숏을 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뭐 또 다른 상황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유가는 1월 달에는 좀 더 볼라틸리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70달러 초반 내지는 60달러 후반 이쯤에서 다시 세틀이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새해 첫
차트 분석이다 보니 뭐 전망 비슷하게 됐는데 뭐 제가 주로 하는 건 전망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또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줄 수 있고, 뭐 지금 이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 더 그려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얘네들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요거 더 밑으로 내려오긴 어려워 보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냥 하나 기준점 하나로 잡아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트렌드 라인도 이 안쪽으로, 사실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면서 뭐 여기서 저항선으로는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선 지금 저항선을 작용 못하고 훅 치고 올라간 상황이고, 여기에 이중 저항까지 가지도 못한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요 트렌드 라인은 뭐 좀 그렇고, 요 트렌드 라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색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보다 위쪽에 있어서 뭐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때는 작용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은 놔두는 게 맞겠죠. 그리고 뭐 이런 로우 하이 레퍼런스 같은 거는 이미 레벨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CL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 보겠습니다. 자, ES고요. ES는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1월 1일 쉬고 목, 금인데 월화 떨어진 거는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5918.50에서 딱 지지받고 하면서 테크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게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1월 2일의 움직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움직임인데 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만 한데, 보시다시피 시작하자마자 1월 1일 저녁에 선물장 오픈하고 나서는 막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버나잇 세션 지나고 4시 이때쯤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그 프리마켓이 열리죠. 그래서 프리마켓에서도 뭐 특별히 빠지거나 하는 그런 느낌 없이 가다가 훅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7시쯤 돼서 다시 내려와서 9시 반에 장이 열리면서 일단 훅 빠졌죠. 그리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해서 오픈할 때에 오픈 프라이스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고 나서 한 30분 후에 바로 다시 빠져서 내려왔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일단 오프닝 하면서 이 볼라틸리티가, 그리고 서로 내려간다 올라간다 싸움이 일어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 12시 되면서 다시 훅 빠져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오후에 조금 쉬어가는 장이 되다가 이제 4시에 다시 그 장 마감하기 직전에 5918.50을 다시 회복을 한 상태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918.50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선이 되어버린 거죠, 이 첫날에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버나잇 때 막 치고 올라가다가 프리세션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하는 모습 보이다가 장 오픈하고 나서 이번에는 한번 쭉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이제 물론 이제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어제랑 거꾸로죠. 오프닝에 올라가고 바로 빠져 내려와서 서로 도지 만들면서 막 공방을 1시간 정도 펼치다가 위로 방향 잡고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2시 30분에 세트를 하는 그 시간쯤에 피크 치고 이제 장이 조정이 돼서 4시에 장이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5시까지 이렇게 장이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걸 자세히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월요일, 화요일 두 번 다 오프닝 때 볼라틸리티가 굉장히 커졌다. 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이 몇 주, 2주 정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2월 18일이 수요일, 이때가, 이 다운이 뭐냐면, 그 레이트 시즌 있었죠. 그 레이트 시즌 딱 하고 그 다음에 다들 휴가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남아있는 트레이더들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하다가 금요일 날 올라가는 걸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있다? 레이트 시즌 하고 나서 떨어진 거에 기술적 반등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 중간을 그냥 훅 띄워놓고 생각을 해도 지금 말이 되죠. 기술 훅 빠져서 내려왔고 여기서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한 거랑 똑같은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언제 시작되느냐? 다음 주 월요일 6일부터 진짜 신새해의 장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무슨 기술 분석 이런 거가 지금 다 크게 필요가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됐죠. 또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이게 이만큼이 훅 빠졌으니까 이만큼 빼고 얘를 그냥 이렇게 붙여서 봐야 되느냐? 뭐 딱히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의미 있고 일단 여기서 6만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ES는 일단 다운하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저항선으로 놓고서 이것까지 닿을 수 있느냐, 닿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느냐.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일단 다음 주 장은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Q죠. NQ 보실까요? 뭐 NQ도 비슷합니다. NQ는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린 12월 18일 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요 가운데 거를 빼고 나서도 더 밀렸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다운 트렌드 라인 있고 올라간 만큼 다시 빠지고 더 밀려 내려왔고 심지어 1월 1일에도 도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됐죠?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에 고점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20938.75 레벨에 저점이 있는 도지를 만들었죠. 1월 2일도 기술적 분석에 의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왔던 하락장의 기술적 반등을 보여서 여기에서도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밑에서 계속 여러 번 작용을 했었던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가 지금 ES보다 훨씬 더 밀려서 내려온 상황이죠. 이 부분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준을 뭘로 하느냐? 이 레이트 시즌 때문에 빠졌었던 이 장인데 이 빠진 장이 다시 회복이 돼서 이 밑에서 올라오던 상승 트렌드를 과연 쫓아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조금 꺾였다고 봐야 되느냐인데 뭐 펀더멘탈을 살짝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트럼프가 공약에서 얘기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11월 3일, 4일 이때 5일이죠. 5일, 6일. 이때 그 트럼프 당선으로 시작된 이 랠리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인데 여기서 기대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들을 얘기가 되고 있고 그 관세 부분이 일단 제일 큰 게 관세 부분이 되면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레이트 디시전 했을 때 FOMC에서 일단 디펜시브하게 기준금리 내리는 부분들을 좀 조절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얘기들의 한가운데 또 트럼프가
FOMC, 페드 이제 뭐 파월 타치 안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트럼프가 당선될 때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고, 뭐 또 테슬라 누구죠?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 뭐 이거에 대해서도 좀 그 불협화음이 있다는 그런 루머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면에서 과연 이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재정 적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이 계속 랠리를 할 수 있을 만한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과연 이게 랠리를 이어가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아직 여기 이렇게 여기 업트렌드 라인에서 이게 지지선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 다운트렌드 라인이 쉽게 깨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래서 조금 더 쳐져서 내려와서 2500 레벨 정도까지는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탈 플러스, 이제 펀더멘탈에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저항선들이 이렇게 있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209483 이렇게 그 1월 2일 날 지지선 작용했던 것처럼 여기 좀 강하고,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좀 장이 무겁지 않나. 그건 또 혹시 ES에도 영향을 같이 미칠 수 있다. 그래서 ES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돼서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뭐 반반의 확률이라고 했다면, 여기서 저항을 이미 두 번 저항을 받아서 NQ만 놓고 보면,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작용될 형성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이 빨간 트렌드 라인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NQ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은 그 휴일이 없이 계속 됐죠. 그래서 뭐 25일에도 장이 계속 열렸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와서 화요일, 수요일 날 1월 1일에도 여기에 걸쳐 있었는데, 1월 2일 날 아까 보셨다시피 NQ, ES 다 도지 만들 때 이제 여기서 혼자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 업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고, 금요일도 여기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도지 비슷하게 만들면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NQ, ES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양봉을 4일 연속으로 만든 상황이고, 99334 트렌드, 여기 요 레벨이 굉장히 강한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고, 저는 아무래도 ES랑 NQ와 코릴레이션을 볼 수밖에 없는데, 코릴레이션이란 측면에서 방향성은 조금 금요일부터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일단 월요일, 화요일의 방향성은 그렇게 맞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비트코인이랑 NQ는 현재는 코릴레이션이 깨진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자체의, 테크 레벨들을, 요런 레벨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맞고, 그렇다면 99334가 일단 저항선으로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 10만 라인을 닿았을 때 10만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99334를 이렇게 저항을 받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99334가 저항선으로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삐쭉 나온다고 했을 때 정도의 10만이 저항선으로 작용하지, 그게 아니라 얘가 쉽게 뚫려버리면, 99334가 쉽게 뚫려버리면 10만은 그냥 훅 뚫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랠리가 계속된다는 뜻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뚫렸지만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이게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일단 중요하고, 뚫리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저항선, 이 레벨과 여기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요거만 뚫고 올라간다면 얘는 이 트렌드 라인인가요, 이게? 아니군요. 로아의 레퍼런스죠. 요 로아의 레퍼런스 라인은 크게 힘을 못 발휘할 것 같습니다. 얘도 뭐 로아의 레퍼런스였겠죠? 당연히. 아닌가요? 아, 얘는 트렌드 라인이네요. 네, 트렌드 라인과 로아 레퍼런스 같이 쓰면 트렌드 라인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트렌드 라인, 얘는 로아의 레퍼런스. 그래서 요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은 크게 작용을 못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선이 뚫리면 이 위에 있는 여기까지, 그래서 전고점, 역사상 고점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뚫리냐 안 뚫리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91859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이 레벨, 이 레벨, 여기 있는 레벨, 이 레벨들은 그렇게 중요한 레벨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한 레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려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는 건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했는데도 여기에 걸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내려온다면 이 트렌드 라인 정도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에서 이 밑을 연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막 치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하지만 여기에 기준선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여기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주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뚫리느냐, 물론 이제 10만이 뚫린 걸 전제로 해서 10만이 뚫린 다음엔 얘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뚫리더라도 다시 저항받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장이 형성되고, 얘가 그렇게 강한 애는 아니기 때문에 더 뚫려 내려오면은 91859도 까지도 다시 내려올 확률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아웃라이어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또 레인지 무브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의 것들은 우리 많이 겪어봤죠? 이렇게 레인지 무브 하다가 이렇게 됐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 이만큼이 언제예요? 이게 12월 5일부터 2월 두 달 가까이 계속됐죠. 여기서도 지금 11월부터 두 달이라고 하면은 1월, 2월까지 계속 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10만 이 부분이 뚫리느냐, 이게 뚫리면 얘가 바로미터가 된다. 안 뚫리고 저항받는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 트렌드 라인에 한번 쉬었다가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렇게 레인지 무브 할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비트코인은 정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년 첫 차트 분석이었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에 또 이제 그 선물 매매 시작을 할 거고, 3월 달에는 어떤 강의를 할지 지금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2월이죠. 예, 조만간 빨리 결정을 해서 2월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3주 정도 되는 강의 하나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ik 트레이딩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다음 주 중으로, 공고를 내고, 이제 또 수강생분들, 모집을 할까 합니다. 네. 일단은 주말은 투잡 비슷하게 뛰려고 합니다. 주말은 강의하고, 주중에는 제 일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열심히 2025년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처럼 제가 이제 한 1년 반 이상 그 속앓이를 앓게 했었던 그 작은 결실 그런 것들이 일단 신한금융 투자가 아니죠. 지금은 신한투자증권 신한솔 MTS 그 모바일 플랫폼에 이제 그 시그널 프로그램 그거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칭은 사실 10월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시범 서비스였다 정식 서비스로 전환이 돼서 1월 2일부터 신한솔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